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최영욱입니다. 겨울에 더 심해지는 허리 통증. 근육이 긴장하고 척추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가 약한 노인층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흔히 있는 통증쯤으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건 물론 보행의 불편함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광주 세우리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김상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흉부외과 전문의께서 네. 척추 수술을 한다? 네.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다들 생각하시기에 척추 수술은 일반외과나 정형외과에서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주된 수술은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관을 움직이는 이런 척추 유압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혈관을 조작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담당하는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이런 곳에서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와 같은 수술은 그 흉부외과나 일반외과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디스크와 협착증은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라는 편견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척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허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허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디스크, 수액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질병인데요.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디스크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약해진 디스크를 다시 강하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퇴행적으로 뼈나 인대 이런 것들이 두껍게 자라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도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눌린 신경을 뼈와 인대를 제거함으로써 눌린 신경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젊었을 때 허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해서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난 이후에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체중 같은 것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추후에 재발하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니고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리 통증을 부르는 대표적인 질환 가운데 척추관 협착증, 이 척추관 협착증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꼭 수술이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허리뼈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몸이 잡아주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허리 주변에 있는 인대와 뼈가 두꺼워지게 마련입니다. 보통 관절들이 다 그러는데요. 보통 관절들은 두꺼워진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척추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척추관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커다란 신경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뼈와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 이 척추관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커다란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 좁아지면서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커다란 신경이 물줄기가 이렇게 쫄리듯이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다리 통증이 생기고 이와 같은 병을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를 해도 다리 저림 증상 같은 것이나 다리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심해져서 보행을 할 시에 몇 메타 이상 걸어가고 나면 다리가 뻗치듯이 아파서 주저앉아 있으면 좀 편해졌다가 또 이렇게 걸어가면 또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 이와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다리 쪽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떨어진다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술 중에서도 척추 유합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흔히들 나사못을 박는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수술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술이 뭐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또 일부는 이제 어떤 나사못을 박는 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서 우리 환자분을 이렇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가지고 단순 감압술을 하였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허리뼈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감압술을 했을 때 더 많이 흔들리면서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사못을 이용하여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경우에 나사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나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척추의 이제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척추뼈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 누워 있을 때는 허리뼈가 제자리에 있다가 일어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척추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뒤쪽에서 단순 감압술로 해서 이렇게 넓혀주게 되면 허리를 잡고 있는 허리 후관절이 많이 손상이 되면서 오히려 더 앞뒤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에 나사못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요? 투관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많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주저앉는 경우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척추뼈의 위쪽에 있는 관절, 이와 같은 관절이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추관공, 그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허리뼈는 흔들리지 않지만 이와 같은 것을 감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허리 후관절을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불안정증이 생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허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굽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허리를 제자리로 이렇게 다 맞춰주고 고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다시 앞쪽으로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사못을 통해서 고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혹시 현미경이나 내시경 수술은 불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미경이나 내시경 수술은 들여다보고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현미경, 내시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뒤쪽으로 수술을 할 때는 척추 유압술의 경우에 있어서 현미경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척추 유압술은 현미경을 통해서 감압을 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흔들리는 허리뼈를 고정시켜주는 이런 고정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척추 유압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척추의 전방 전이증 중에 그 척추의 협부라는 곳에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붙어야 될 뼈가 붙지 않으면서 분리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쪽에 있는 척추와 아래쪽에 있는 척추가 서로 뼈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를 분리성 척추의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도 척추를 제자리로 맞춰주고 가운데 인조뼈를 넣어서 고정을 하고 뒤쪽에서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척추 유압술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원장님? 예, 요즘 흔히 이제 하는 방법은 등 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배 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잘 알려진 방법은 허리 등 쪽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와 뼈를 잘라내고 이쪽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한 이후에 그 사이에 인조뼈를 넣고 두 개 척추를 잡아주는 수술입니다. 이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면 신경을 확실하게 좀 넓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찢어서 벌리고 그쪽에 있는 뼈를 갈아내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디스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병변이 있는 디스크를 뒤쪽에서 제거를 하고 이쪽에 인조뼈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 뒤쪽으로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수술이 이 후방 척추 유압술입니다. 후방 척추 유압술은 이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 부분에 인조뼈를 넣고 뒤쪽에서 이렇게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을 하는 수술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누워서 하는 이렇게 전방 배 쪽으로 접근을 하는 척추 유압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처럼 누워서 수술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 수술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게 그 장을 싸고 있는 커다란 막입니다. 이 안에 내장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수술은 이와 같이 그 장을 싸고 있는 바깥쪽에 싸고 있는 이 커다란 막의 바깥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실제로 우리가 살이 찔 때 지방이 쌓이는 곳으로 아주 얼기설기 붙어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만 잡아당겨도 쉽게 분리가 되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피가 크게 많이 나지 않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장기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옆으로만 이렇게 수술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안에 있는 장기를 보지도 않습니다. 장을 보지 않고 그 장을 싸고 있는 우리 복막이라고 하는 그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후복막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쪽에 있는 대동맥이나 대정맥과 같은 큰 혈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혈관들을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흉부외과나 일반외과에서 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혈관만 옆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실제로 바로 우리 디스크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우리 장을 싸고 있는 막을 옆으로 살짝만 당기면 이처럼 그 큰 혈관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혈관을 옆쪽으로 밀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나오게 되고 앞쪽에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쪽에 인조뼈를 집어넣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 게 앞쪽으로 접근을 하는 이제 척추 유압술입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접근을 해서 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앞쪽과 뒤쪽 다 같이 접근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신경이 아주 심하게 많이 눌린 경우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뼈를 제자리로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눌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쪽에서 이제 신경들을 다 직접 풀어주고 그리고 인조뼈를 넣어서 고정을 하고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하는 것을 보통 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를 제자리로 맞춰주면 눌린 신경이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앞쪽으로 하는 것을 훨씬 선호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마취라든지 수술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 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는 되지 않고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이제 한 군데 정도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중에 뼈나 인대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출혈도 아주 적고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방향에도 좀 맞는 수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인에 따라서 회복되는 정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과거에는 이제 이와 같이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또 한 달 정도 입원을 해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회복도 빠르고 그러시기 때문에 보통 열흘에서 2주 이내에 보통 퇴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바로 다음 날 서서 병실에서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요. 회복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재활 치료도 따로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술 후에 그 허리 운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허리뼈를 붙여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상 수술 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무리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잡아준 허리뼈가 옆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 인조뼈가 기존에 있는 척추뼈에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조심하시자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뼈가 붙는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상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뼈가 붙기 시작하면 이제 두 뼈 사이가 유압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나사못이 크게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게 빼도 상관은 없는데요. 안 빼도 그 환자분들이 크게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빼지 않을 뿐이지 나사못은 추후로 제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네. 이 척추 유압술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뭐 더 좋아진 점이라든가 환자 입장을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장점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이처럼 이렇게 배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아까 앞쪽에 상처가 하나 더 나고 일시적으로 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뼈, 인대 등을 전혀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도 적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훨씬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신경 주변을 박리를 하고 건드리게 되면 그 주변에 유착이 생겨서 술 후에 이제 신경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신경도 바로 직접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신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신경통도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경이 혹여나 잘못됐다면 어떤 네. 증상들이 나타나죠? 신경 유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저림 증상이라든지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뻗치듯이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유착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시술 같은 걸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시술 이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약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증상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가장 큰 합병증은 이제 수술 중에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수술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그 주변에 요관이라고 하는 그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요관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서 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수술 예. 후에 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좀 제한적이진 않을지 그리고 반대로 이게 혹은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예. 습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예. 같은 질환이 다시 재발되진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척추 요합술이라는 게 척추뼈를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군데, 가장 흔히 하는 한 군데 정도 유압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군데를 유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압술을 시행하고 이 허리뼈가 유압이 되게 되면 그 부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일을 한다든지 자세를 안 좋게 유지를 한다든지 편하게 일상생활을 계속 하였을 경우에는 허리뼈가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아래 인접 부위에
또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한 좋은 자세 그리고 꼭 필요한 운동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서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허리를 꼿꼿이 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허리가 둥글게 말아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굽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의자에 꼿꼿이 앉아서 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동으로는 이제 이렇게 허리를 펴고 평지를 걷는 게 물론 다리 근육도 좋아지지만 걷는 와중에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쪽에 있는 근육도 같이 강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서 걷는 운동이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엎드려서 상체를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와 같은 운동, 또는 수영 같은 운동은 허리 근육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운동기구를 하는 건 허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 이제 흔히 우리가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꾸리라고 하는 그런 운동기구를 하면 반대로 쭉 늘려주기 때문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꾸리를 하면 일시적으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평생 그렇게 매달려 있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또 일어서서 다시 활동을 해야 되고 다시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들어갔던 디스크가 다시 뒤쪽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거꾸리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체중을, 디스크에 받는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더 이렇게 단단하고 강하게 키우게 되면 근육이 우리 체중을 받쳐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가운데 있는 디스크에 체중이 훨씬 적게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디스크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거꾸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증상도 줄여주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술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여러 기구나 시술 방법들이 발전을 하여서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이나 최소 침습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질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최소 침습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의 경우는 현미경을 통해서 뒤쪽으로 조그맣게 상처를 내서 이렇게 감압을 하는 수술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사못을 박는 고정술을 통해서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척추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질환과 척추 유합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광주 세우리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김상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와 다리 저림 통증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 후에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허리 근력을 높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최영욱이었습니다.